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복지를 책임지고 알려드리는 구시뉴스 KBS입니다. 오늘은 일시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53만원 일시금을 평소에 잘 관리하시면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100% 모두 받으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과연 일시금은 무엇일까요? 오늘 아주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새롭게 변경된 기초연금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 모두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단독 가구는 213만원, 부부 가구는 340만 8천원 이하면 단독 가구는 33만 4,810원, 부부 가구는 53만 5,690원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오늘 기타 일시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024년 기초연금의 소득 인정에 반영되는 기타 일시금의 종류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연금의 퇴직급여가 있습니다. 둘째,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 보훈 대상자 명예수당, 보상급여가 여기에 속하게 되죠. 셋째, 국민연금에 반한 일시금이 있고, 넷째,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 일시금이 어르신들께서 연금, 보험 등을 일시금으로 받아서 목돈이 내 계좌에 들어온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타 일시금이 내 계좌로 들어온 상태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기초연금 심사부서에서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먼저 담당 공무원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이음을 통해 조회된 기타 일시금을 신청인이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지를 우선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했다면 기타 증여 재산으로 산정하고 기타 증여 재산의 조사 방법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내용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2024년 기준 자연소비 분석을 신청인이 금융계산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70개월, 즉 5년 8개월 동안 차액만큼은 금융재산에 계속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신청인 입장에서는 기초연금을 받으려고 일부러 재산을 숨기는 것도 아니고 자녀 결혼 비용이나 대학 등록금, 아내분의 병원비 등으로 썼는데 그것마저 금융재산에 포함시키는 게 말이 되냐고 하실 겁니다. 하지만 202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처분한 경우, 즉 재산이 줄었을 경우에는 증빙 자료가 없다면 모두 기타 증여 재산으로 인정해서 신청인의 재산에 일정 기간 동안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타 증여 재산으로 처리한 이유는 기초연금 신청을 앞두고 재산을 고의로 축소하는 등의 편법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가족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쓴 오늘 위례인 부부의 일시금을 기타 증여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법은 과연 없을까요? 앞에서 기타 증여 재산을 계산할 때 설명드린 것처럼 2024년 기준 자연소비 분석 4,000원을 매달 차감해주고 있고, 여기에 본인 소비 분석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기타 증여 재산에서 그만큼을 차감받을 수 있는데요. 본인 소비 분석, 즉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등은 진단서, 영수증 등의 증빙 서류를 첨부하시면 기타 증여 재산에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본인 및 배우자의 교육비는 학원비, 등록금 등의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동고 자녀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학비로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증가분과 부채 상환금 기타 증여재산에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 일시금을 사용하여 다른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한 경우에 이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부채의 범위는 기초연금 신청자와 배우자의 부채에 한정되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기초연금 신청 전에 현금을 인출해서 보관하거나 자녀의 통장으로 이체했다면 금융재산을 줄 수 있는 것일까요? 아까 전 설명에서 언급한 대로 2021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모든 계좌 내역을 조사하여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모두 기타 증여재산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 이전에 현금, 인출이나 자녀에게 계좌 이체가 모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또한 동생에게 차용증을 써주고 3천만원을 빌렸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런 경우에는 기초연금 신청 시 차용증에 의한 가족 간 금융거래는 부채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모두 신청인의 금융재산에 포함되게 됩니다. 만약 그 돈을 모두 사용하였다면 해당 금액은 기타 증여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 전 가족 간 금융 거래를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신청 시에는 2011년 7월 이후 재산 변동을 모두 조사합니다. 그래서 등록금이나 병원비 영수증 등을 꼭 챙겨두시고 빠르게 기초연금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친절하고 정확한 설명으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2024년에는 기초연금 53만원을 평소처럼 잘 관리하셔서 감액 없이 100% 모두 받으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복지뉴스였습니다.